근데 선생님들이 다 지금 그래 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게 저는 맞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표시했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리음에서는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한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음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수오행이라고 이제 38은 목이고 27은 화고 50은 토고 그죠? 고래나는데 49는 목이고 요 기준은 하도 낙서의 상생상극론에서 이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걸 이건 저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역에서 나오는 숫자거든. 그래 이거는 우리 오행의 그 용신개운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수의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38목, 그죠? 27화. 그럼 여기서 음양은 다 구분하시잖아요. 자, 목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38목이고, 화는 27인데, 자, 27이거든. 요건 이제 양이라고 보면 되고, 그죠? 음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토는 5와 0이고, 10, 1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기는 4, 9잖아요. 팔이 양 아닙니까? 목에. 양, 홀수가 양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1, 6이잖아. 이렇게 배속되어 있거든요. 그래, 외울 때 쉽게 외우라고 뭐 어떻게 외우든 간에 홀수가 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그 사조를 분석해서 개명한다고 할 때, 또 아니면 개명이란다. 이 숫자를 구할 때 음양을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숫자의 수의 오행이 이렇게 음양적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 그 음양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목이라고 38목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이나 38목이라면 자 음양으로 이거 구분하면 3은 우리가 천간으로 말하면은 3은 양이라면은 간목에 해당될 것이고 그죠? 그럼 8은 을목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배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지지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죠. 3은 그러면 결국 따지면 임목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묘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오행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해야 방해야 사방은 다 아실 테고 항상 저는 이 자연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딱 사각으로 동서남북 그죠? 이렇게 구분. 그래서 이제 토는 중앙에다 분류하고 중앙 위치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상은 인예신의지라 해서 이 모든 책에 보면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보면 인예예지신은 그래 예를 들어서 목기가 강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목일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표를 그거는 목일간자는 예를 들어서 화일간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극신약하면 그 오행의 표현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기가 강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목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목기가 아주 극신약하면 그 사람은 다른 그 신약한 그 말고 약한 글자 말고 강한 글자의 기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화가 강하거든. 저 사람은 목일간일지라 하더라도 화형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
타인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간 글자 하나만 가지고 표현한 건 조금의 무리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사주 8글자 중에서는 강한 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한테는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한 글자를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간이 수일간일지 뭐 화일간인지 토일간일지라도 목기가 강하다면 하면 그럼 이 사람은 그죠? 사람이 참 좀 어진 그런 성향이 가지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성품이 그렇다. 기본 성품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기를 했고 오시 뭐 시도 이제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여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침, 낮, 한낮에 저녁 토는 한낮이라고 했는데 아침과 오전의 낮과 그죠? 오후의 낮과 그다음 뭐 밤 저녁 뭐 이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한낮 토는 따지자면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는 오시잖아. 오시에서 토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오시가 12시 30분까지라면 예를 들자면 30분이라면 예를 든 게 아니라 맞죠? 그럼 이후부터는 그러면 미시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는 얘기는 넘어가는 요 타이밍이 이 토에 속한다니. 원래 기운은 여기잖아. 여기 양의 극이고 말하자면 양의 극이고 토의 기운은 요 점이 양토와 음토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조금 뭐 혼란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딱 구분하는 그 경계니까. 그죠? 그래 한낮이라고 되어 있지만 토의 개념은 중앙이면서도 이제 그러하다라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악풍열섭조한 이건 이제 우리 사주 8글자를 볼 때도 보면 목은 뭐 바람 섞고 화는 열을 섞고 그죠? 이 토는 섭을 섰는데 오행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주를 이제 한난조섭으로 구분을 한다면 한은 따뜻함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지. 한은 char한자를 써지. char한자를 쓰니까 한은 북쪽에 속한다. 그죠? 춥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char한자가 뭐 이래 쓰더만. 요렇게. 쌤 맞지요? 이래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난, 조가 어디 있을까요? 조습.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자, 수기는 한하고, 화의 오행은 따뜻하고, 그럼 목의 오행은, 그래, 목기는 습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기는 조하다는 거거든. 건조하다는 거죠. 말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을 구분했을까요?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풍이 되는데. 자, 보면은,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뭐 음양이 완전히 딱딱 두드러지니까 하나고 나라다는 거는 구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통이 섭할까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금기가 왜 조할까라는 거는. 그죠? 예? 물을 먹으면 터져. 물을 먹으면 흙이니까. 습이 될 수 있고. 자. 결실이니까요. 건토로 가야 돼요. 근토로 본다고? 예. 어느 걸? 서쪽이죠. 어느 걸 근토로? 그 토는 이래 토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진, 미, 예. 그죠? 술. 예. 이 토가 이래 있잖아. 예. 술토가. 축토가. 술. 술토가. 예. 근토로 본다고? 예. 그렇지. 조하지. 말랐지. 예. 근토 맞지. 근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걸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야 이제 구분하기 쉽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그럼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수상 지수형이라 하거든. 그 저보고 박규성이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명리에 공부하는 사람이지만은 천수상 지수형의 이치를 참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거거든요. 자, 말씀드리자면 천수상은 하늘이 상을 들이우잖아요. 그죠? 지수는 이거든. 지수.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꽃이, 나무가 태양이 없으면, 꽃을 피우는 나무가 태양이 없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꽃도 못 피우지 않습니까? 아예. 새싹이 돋아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태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의 기운이 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동하게 한 거잖아. 이게 이 논리거든. 그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우리 선생님 앞에, 도사 앞에 요런 흔든 것밖에 안 되지만, 자연이라는 거는 이 자연이거든. 스스로 자자에 걸을 연자잖아요. 지대도 스스로 걸어 하다 지대로 그렇다는 거잖아. 자연이 인공적으로 갖고 온 걸 자연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원래 그대로도 스스로 그렇다는 거거든. 그 스스로 그렇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 자연을 이해를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자꾸 뭐 신살 같은 거 외워가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잊어버리는데 근본적으로 이 천수상 지수형의 자연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진짜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봄에는 겨울철에는 이미 수기들이 땅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위에는 다 얼어버리고 땅 속에 있잖아.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뿌리에서부터 물이 점점 물기가 올라오잖아, 수기가. 그 당연히 습하잖아요. 습기를 머금잖아요, 이런. 머금고 따뜻한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를 통해서, 미토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음으로 전환된 거죠, 완전히. 뒤바뀌면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수기가 점점 뿌리로 내려가면서 낙엽이 색깔이 바뀌고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완전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섭은 이렇게 구분하면 자연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술토가 이래서 뭐 안에 이 화기가 들어있어 그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지장간을 이해하셔도 틀린 내용 아니에요. 지장간을 이해하시면 돼. 화기가 들어있으니까 건조하다는 거죠. 여기는 수기가 들어있거든. 그 수기가 여기 돼야 마감하잖아요. 화기는 여기 돼야 마감하잖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은 자연을 그대로 천수상 지수형의 형태를, 그 이치를 잘 이해하시면 모든 거는 이 사각의 그림을 보면은 사상의 형태를 만들어 놔놓고 천수상 지수형의 이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자연의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난 조수문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색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고, 이거는 저 가수 남진 씨도 표현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봄이면 씨앗 뿌린다고요. 봄이면. 왜 남진이가 봄이면 가을이면 씨앗 뿌려 이렇게 해도 될 긴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작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봄이면 씨앗 뿌려. 그래 씨앗 뿌리면 잔디가 파랗게 자라나듯이 모든 세상이 녹색으로 파랗게 돋아나는 자연 현상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여름이면 꽃을 피고, 여름이면 꽃을 피우고 멋지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가온이면 풍년 든다고 하죠. 풍년. 흰색 풍년 들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색상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수기는 검정색. 수는. 보면, 바다도 사실 보면, 밑에 보면 컴컴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이버들은, 잠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 빛이 뭐 한 20m 이상 들어가 보면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그 수기는 그래서 검은 거다. 또 하루를 봐도 수기는 또 밤의 기운이니까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주 속에서도 우리가 통변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미, 오체, 뭐 이런 부분은 그다음 오장 육부, 오장 육부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목의 기운은 간담, 간장과 썰개 장기가 해당된다. 그럼 화기에 해당되는 장기는 심장과 소장이다, 심소, 그죠? 토기에 해당되는 장기는 비위다. 비장과 위장. 자, 금기는 폐대, 폐장과 대장. 수기는 신장 방광인데. 자, 그렇다면, 자, 만약에 금기가 강하여, 금의 기운이 막강히 강하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막강히 강하다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이 장기는 실에서 막강히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 8글자 속에 금의 기운들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그 사주 8글자의 금의 기운은 병약으로 본다면 병이거든요. 그럼 그 장기는, 그 금의 형태의 장기는 병은 어떻습니까? 허정, 실정으로 구분합니다. 한약에서는. 허정, 실정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위장도 그렇잖아. 잘 체하는 사람이 있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듯이. 그 허정과 실정으로 구분할 때 실정의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번에도 전번 시간에 했듯이 만약에 금기가 많으면, 그죠? 금기가 많으면 그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글자는 반대편인데 목의 기운이잖아. 그러면은 간에 치명적으로 질병을 생길 수도. 언제? 젊을 때는 간은 목기에 해당되니까 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이제 나타날 수가 없지, 안 나타나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금에 해당되는 나이쯤에 그 이제 그 해당 부위에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주 보면은 엄마들이 와서 젊은 사람 사주 보면 여기에 체크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젊으니까 멀쩡해요, 괜찮아요, 아닌 것처럼 가거든. 그것도 괜찮으니까 혹시 뭐 괜찮다면 뭐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병원에 진찰 받아보고 뭐 검사해보고 뭐 괜찮으면 좋은 거고 미리 예방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의사다고 구체적인 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가 무슨 처방을 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비아냥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가 하면 그래 뭐로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목에 대한 기운이 약하게 되는 그런 자기 인생의 그 점에서는 반드시 그 약한 부위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난다.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그 연계해서 밑에 보면 질환.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의 기운은, 금은 대장, 폐장, 근골, 사지, 호흡기, 질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와 관련된 질환은 호흡기잖아요. 그럼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뭐 기침, 뭐 천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이제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뭐 그게 뭐 폐가 나빠서 폐병에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다음 대장이라면 대장의 역할을 잘 못하거나 또 잘하거나 잘 못하면 어떤 대장은 그 대장이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실에서 오는 병은 뭘까요? 실에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실에서 오는 병은 가장 이제 비근한 게는 변비죠.
그다음 약해서 오는 거는 설사할 것이고 이제 이런 거죠. 또 강하다는 것은 또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암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암도. 예, 그렇게 연계해서 확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지, 오관은 이제 눈, 혀, 입술, 입, 코, 귀 이렇게 이제 표현해놨어요. 그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12지지와 띠 시간은 뭐 여러 가지를 말씀 안 드려도 뭐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천간지지의 합형총 파괴 같은 거는 이게 다 한 거죠. 그럼 합형총 파괴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장간. 지장간은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 지금 다 아시잖아. 이해를 다 하시죠? 여오신 선생님들은 지금 기초과정을 들으실 혹시 한 번 더 해드릴까 지장간? 아니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돼. 우리는 새로 오신 왜냐하면 분기마다 이들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1시간을 배정하거든. 그래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합니다. 또 해야 되거든. 제가 그렇게 또 다른 분들은 또 복수만도 생각하고 그래 하시면 되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지장하나? 예. 그 전반전 요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